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보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책입니다. 금파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장편 소설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김혜숙 작가이시고요. 그리고 출판사는 다산책방, 다산북스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이 책 역시 제가 그 서평단으로 선정이 되어서 읽은 책인데요. 오늘 제가 오늘이 그 대통령 선거날이라서 이제 가서 투표하고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이 책을 한번 봐야겠다라고 그래 펼쳤는데, 잠깐 펼쳤는데, 그냥 뭐 계속 빠져들었습니다. 빠져들다시피 해서 결국 이 책을 끝까지 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책의 어떤 몰입도가 제가 느끼기엔 대단한 그런 어떤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이 책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실제 그 인물입니다. 허금파라고 하는 그 인물이 그 조선 후기 때 활동했던 그 여자 소리꾼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최초의 여자 소리꾼은 아니었고, 최초의 그 여자 소리꾼으로 아주 유명했던 분이 진채선이라고 하는 그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자 그 판소리 명창의 그 어떤 선구자로서 그 당시에 이제 활동을 해왔던 그러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허금파라는 그 여성을 통해서 그 당시 어떻게 보면 무시받고 천대받던 어떤 그 여자 소리꾼으로서의 그 어떤 애환과 삶의 어떤 그 희노애락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소설에 이제 담아서 작가가 이렇게 풀어내고 있는데, 보니까 뭐 이 책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3년째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고 지치고, 이제 뭐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조금 뭐 거리두기나 이런 게 완화되어서 조금 그나마 숨통이 튀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이 타격이 너무나도 커서 너무나도 힘들게 지금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께 뭔가 이 소설이 아주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금파라고 하는 이 한 여성의 인물의 그 어떤 삶의 여정을 쭉 이렇게 읽어서 따라가 보다 보면, 한 예술인, 한 소리꾼이 자기의 그 소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그 당시 어떤 사회의 불평등과 맞서 싸워가면서 어떤 그 고난과 시련과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겪어 이겨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에게 그래도 견딜만 하다. 그래도 우리도 해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 또 그리고 또 어떤 위로감, 뭐 이러한 그 따뜻함을 주는 그런 느낌을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뭔가 이렇게 좀 위로가 필요하신 분, 뭔가 이렇게 실패를 하고 또 삶이 너무 찌들어서 힘들고 괴로운 사람에게는 이 소설이 적잖이 뭔가 이렇게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 희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 책을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책에서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감동받았던 부분 뭐 한 세 군데 정도를 제가 한번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한번 해보면요. 극중 인물 가운데 이 허금파라는 인물과 이제 서로 이제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 승윤이라는 그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승윤이라는 인물이 이제 다른 그 소리꾼들에게 또 자기와 함께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모든 것을 떠안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이제 떠나는 어떤 그 장면에서 승윤이라는 그 인물이 이러한 이제 말을 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갈 곳을 정하지 못하니 집에서 나올 때처럼 막막하고 막연했다. 그러나 모두를 위해서라도 살고 싶어졌다. 살기 위해 죽은 척을 해야 하고 죽기 위해 살아야 했다.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햇살이 반짝였다. 어디를 가든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대목이었습니다. 이 대목 중에 특히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이 살기 위해 죽은 척을 해야 하고 죽기 위해 살아야 했다라고 하는 이 대목이 참 극 중에 등장하는 어떤 그 승윤이라는 인물의 그 당시의 어떤 그 이제 상황에 대한 어떤 그 내적인 그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 주는 그런 어떤 글귀라서
부분이 아주 저는 참 이렇게 마음에 와 닿던 것 같습니다. 모두를 위해서라도 살고 싶어졌다. 살기 위해 죽은 척을 해야 하고 또 죽기 위해 살아야 했다. 어쩌면 이 짧은 문장이 아주 철학적인 심오한 의미가 있는 문장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살기 위해 때로는 우리가 또 죽은 척을 해야 되기도 하고 또 죽기 위해서 우리는 또 살아내야 되고 또 모두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악착같이 살아나가야 된다는 어떤 이런 것들이 참 뭔가 강한 이렇게 울림을 주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더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뒷부분 마지막 거의 부분에 가서 극중 이 주인공인 금파라는 그 인물이 모든 이제 그 당시에 그 소리를 할 수 있는 공연을 할 수 있는 그 아주 커다란 그 무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서지 못하게 되고 그 무대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환경에서 이 금파라는 인물이 속으로 다지는 어떤 자기의 어떤 그 결심, 마음가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리꾼에게 있어서 그 커다란 무대에 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대중들에게 감동을 준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리꾼이 살아가야 할 목적이고 이유인 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적과 이유가 이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서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주인공 금파가 갖는 그 어떤 생각을 저자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대가 사라진다고 하면 장터에서 하면 된다. 숲속에서 해도 되고 계곡에서 해도 된다. 100일 공부를 하는 내내 어디든 사람들이 몰렸었다. 나이가 들면 목소리도 힘을 잃고 변할 것이다. 하지만 김세종이 했던 말을 기억했다. 우리의 것은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면 된다. 라는 요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옆에 부분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금파는 일찍 일어나 곱게 몸단장을 했다. 먼 길을 가야 하니 각오를 단단히 했다. 굶을 수도 있고 지쳐서 쓰러질 수도 있었다. 무대가 없으면 무대를 만들면 된다. 금파는 무대를 잃었으나 무대를 얻었고 무대를 얻었으나 사람을 잃었다. 사람과 소리 중에 고르라면 망설임 없이 소리를 고를 것이다. 또 물어도 그 다음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 대목이 저는 아주 너무나 아주 감동적인 그 구절로 이렇게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이제 자신이 어떤 그 공인으로서 소리꾼으로서 많은 대중들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이제 어떤 압력이 가해져서 서지 못하게 되니까 끝까지 자기 어떤 그 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결심과 다짐.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가 이제 무대가 될 것이라는 거죠. 장터에 가서 소리하면 되고 숲속에 가서 소리해도 되고 계곡에서 소리해도 된다. 무대가 없으면 내가 그 무대를 직접 만들면 된다라고 이렇게 그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금파의 그 어떤 모습이 참 이 어려운 그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뭔가 아주 강렬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제 스승이었던 김세종이라는 사람이 이제 했던 말을 이 순간에 금파가 기억을 하죠. 뭐냐면 우리의 것은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면 된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라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지는 것은 결국 포기할 때 모든 것이 사라진다라는 그 어떤 스승의 가르침을 되뇌이면서 자기가 이제 비록 이 큰 무대에 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중들로부터 사랑을 입던 그런 이제 자리에서 이제 쫓겨나고 그것을 이제 못하는 상황이 됐지만 자기는 가지고 있는 이 소리를 그냥 썩히지 않겠다라는 거죠. 죽는 그 순간까지 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 무대를 자기가 직접 만들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장터에 가서 노래를 하면 거기가 무대가 되는 것이고 숲속에 가서 노래를 하면 거기가 내 무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어떤 그 주어진 어떤 그 소리라는 어떤 그 사명 그것을 끝까지 완수해 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의 그 어떤 그 굳은 결심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잔잔한 그 감동과 강렬한 어떤 그런 메시지를 그렇게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이 참 너무나도 아주 그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 소설의 이제 끝부분에서 어, 여주인공과 또 이제 그 사랑했던 남주인공이 이렇게 만나는 어떤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그 장면이 작가가 참 아주 너무나도 아주 감동적이게 그 기술해 놓은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 참 마음에 뭔가 이렇게 또 그 뭉클하게 하는 그러한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이 책에 이제 그 뒤에 그 작가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이 책을 어떻게 써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대목에서 보니까 이 작가의 아버님도 소리꾼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님은 소리꾼이셨고 어떻게 보면 예술인이셨는데 딸인 자기 자신은 그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늘 이제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아버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나니까 이 금파라는 소설 속에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여기에 이제 비춰서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또 허금파라는 그 인물과 함께 어, 그 보여지는 어떤 내용 속에서 아버지의 흔적을 이렇게 찾아 보여주는 어떤 그 대목 역시 요런 부분 때문에 요런 게 가미됐구나라고 하는 이런 그런 또 흥미를 또 일으켜주는 그런 대목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소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금파라는 인물에 대해서 참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또 이 책을 덮고 났는데도 그 여운이 계속 이렇게 좀 한동안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삶에 너무 찌들어 있어서 힘들고 괴로움에 빠져 있는 분들이나 또 무언가를 내가 지금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뭔가 내가 지금 지친 상태인 것 같다라는 그런 분들께 이 책이 없지 않아서 위로가 되고 또 용기를 주고 뭔가 해 나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확실한 어떤 확고한 어떤 믿음을 갖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은 이 책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책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금파라는 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좋은 책 보고 여러분들께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